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이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매일 밤 불규칙하게 꺼졌다 켜지는 복도 조명이 주민들 사이에서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특히 겨울밤에는 그 분위기가 더욱 짙어졌고 사람들은 복도보다 집 안에 머무르는 것을 더 선호했다. 어느 늦가을 밤 나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 바깥은 어둡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TV가 꺼졌다. 정전인가 싶어 두리번거렸지만 집안은 이상하게 점등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TV 코드를 확인하다가 접촉 불량인 것을 알아채고 다시 꽂았다. 화면이 켜지며 나는 마음을 놓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뒤 TV 화면에 선명하지 않은 무언가가 나타났다. 채널 변경을 해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안 되었고 화면은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래된 흑백 영화처럼 보였으며 상복을 입은 두 여인이 낡은 집에 앉아 우울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주시하고 있었다. 나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분명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와 똑같았고 여인들의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리모컨을 쥐고 화면을 끄려 했지만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마침내 과감하게 전원 플러그를 뽑았지만 화면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러더니 TV에서는 여인들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리더니 마치 집 안 어디선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당황해서 TV를 등지고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급하게 신발을 신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향했는데 엘리베이터는 이미 아래층에 가 있었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기로 하고 비상구 쪽 문을 열었다.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가던 중 어느새인지 나도 모르게 3층 복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복도 끝에는 아까 TV에서 봤던 두 여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웃고 있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나는 발이 얼어붙어 버린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내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도 여기 있을래? 그녀들이 거의 동시에 말했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차가웠지만 몹시 달콤하게 느껴졌다. 나는 무서움에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2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복도 불빛이 깜빡였다.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인들은 사라졌고 나는 아무도 없는 복도에 홀로 있었다. 다행히 그 인간의 발소리는 내가 아는 옆집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여느 때처럼 환하게 왜 여기에 서 있어? 라고 물어왔다. 나는 머뭇거리고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가 겁먹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내 팔을 잡고 나를 집까지 데리고 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엘리베이터 사용법이라도 알려주려는데 몇 마디 말을 건넸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 이후로 몇 주간 나는 TV를 켜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이 에피소드가 사람들에겐 웃음거리나 헛것이었다고 치부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따금 똑같은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다. 얼마 후 그 아파트에서 이사가기로 결정하였고 해외로의 출장 때문에 급하게 집을 비워야 했다. 짐을 싸는 마지막 날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문득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괜찮겠지 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1층으로 내려가려던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에 다른 곳에서 예상치 못하게 들릴 리 없는 냉랭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난 뒤 나는 그 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이 더욱 무서웠다. 두 번째 이야기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사는 영수는 대학교 방학을 맞이해 고향으로 내려와 있었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마을은 변함없이 한적하고 평화로웠지만 늘 그렇듯이 밤만 되면 어딘지 모를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날도 어김없이 저녁을 먹고 난 후 영수는 동네 친구들과 간단히 술자리를 가진 뒤 늦은 밤 집으로 향했다. 영수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나오는 작은 집이었다. 음주에 살짝 취기가 올라 있었지만 밤길을 걷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길가에 가로등 하나 없는 그 외딴 길은 달빛만을 의지해야 했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더해져 고요함 속에서 불안함이 배가 되곤 했다.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영수는 누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발소리도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묘하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주변을 확인할 뿐이라 영수는 그냥 술 때문일 거라 생각하고 집으로 향했다. 문득 귓가에 어렴풋이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머리가 쭈뼛서는 기분이 들어 발걸음을 멈췄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고 이상한 한기가 온몸을 감쌌다. 영수는 애써 그 기분을 떨쳐내며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드디어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영수는 냉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뜨거운 샤워를 했다. 흐르는 물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었고 다행히도 불길한 기운에서 벗어난 듯했다. 샤워를 마친 후 몸을 말리며 거실로 나왔는데 현관 쪽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마치 누군가 현관문을 천천히 긁는 듯한 소리였다. 영수는 순간 굳어버렸다. 이 밤중에 누가 현관문을 긁고 있을 것인가.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조용히 다가가 쪽문을 열고 기웃거리며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인은 여전히 고요했다. 영수는 그저 바람에 무엇인가 부딪혔을 거라 생각하고 안심하려 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 다음날 그는 마을의 오래된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오랜 옛날 이 마을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첫사랑과 슬픈 이별을 하고는 결국 그 길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종종 밤길을 걸으며 여자의 웃음소리나 인기척을 느꼈다고 한다. 그 여자는 여전히 길을 방황하며 자신의 사랑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다. 영수는 그동안의 이상한 경험들이 단지 전설이나 술 때문이라고 애써 치부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쩐지 그 여자의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밤마다 이상한 인기척에 시달렸다. 누군가 그의 창문에서 그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 잠결에 들리는 속삭임, 그리고 뜬금없이 울리는 핸드폰에 알 수 없는 발신자 번호. 결국 그는 마을을 떠나 도시로 올라가 급히 자취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가끔씩 외딴 밤에 홀로 있을 때면 그간담 서늘했던 여자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영수는 이제 자신이 그 그녀의 전설 속에 일부가 된 건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됐다.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불면증에 시달리며 그 여자의 존재가 진짜였는지 단지 자신의 착각이었는지 알 수 없는 공포 속에 아직도 놓여 있었다. 이제 영수는 밤길을 걷지 않는다. 그러나 그저 일상 속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그 웃음소리와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어느새 그 여자는 그의 산 깊숙한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가을 저녁 서울의 한 대학가 근처에 자리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는 민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 과제를 하던 중이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컴퓨터의 희미한 빛과 함께 적막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두꺼운 책들 사이로 쌓인 피로에 민주는 잠시 쉬기로 했다.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들어 인터넷 서핑을 시작했다.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어느새 인터넷 커뮤니티의 공포 게시판에 접속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상상으로 구성된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었다. 호기심에 그는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글을 클릭하게 되었다. 그 비오는 날에만 나타나는 여자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글쓴이는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일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글쓴이는 우연히 비오는 밤에 귀가하던 중 이상한 여자를 목격했다고 했다. 그녀는 얇고 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검은 머리카락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존재는 주변의 어둠 속에 묻혀 있었고 마치 형체가 흐릿해 보였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이상하게 그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고 한다. 귀가하는 길에서도 꿈속에서도 심지어 집안에서도 그녀가 계속 나타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글쓴이는 결국 그녀가 찾아오는 날에는 항상 비가 내린다는 패턴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치려는 마음에 매번 그녀가 나타난다는 그 골목을 찾았고 마침내 그녀와 직접 마주하게 되었다. 이후의 이야기는 더욱 기괴했다. 여자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뚜렷한 감정의 전달 없이 깊고 어두운 눈으로 글쓴이를 바라봤다고 한다. 순간 글쓴이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몸이 얼어붙었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꼼짝 못했다고 썼다. 결국 글쓴이는 그 여자로부터 도망쳐 나왔지만 그 후로도 매번 비가 올 때마다 똑같은 여자가 자꾸 나타났다고 한다. 민주는 이 무서운 이야기의 끝을 읽고 난 후에야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순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어떤 추위가 느껴졌다. 그때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며 꺼졌다. 기계가 이상 작동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 무심코 고쳐보려는 찰나 창밖에서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갑작스러운 정전이 일어났다. 방은 암흑으로 변했고 민주는 그저 어둠 속에 머물러야 했다. 다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에 읽었던 뒤 오는 날의 여자 이야기가 맴돌기 시작했다. 그때 어두운 방 한 구석에서 방금 전 것의 정적과는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숨죽이며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비록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물이 고여줄어진 바닥을 발로 밟는 듯한 찰칵찰칵 하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민주는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감각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믿으려 했지만 그때 누군가의 실루엣이 불현듯 창문 밖에서 보였다. 비 내리는 창문 너머로 하얗고 젖은 원피스를 입고 머리가 얼굴을 가린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이야기 속의 여자와 똑같았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쳤고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번개가 창밖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 빛에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것은 얼굴이라 부르기 힘든 형체였다. 일그러져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깊은 눈구멍. 놀랍게도 민주는 그제서야 자신이 읽었던 이야기가 그냥 공포소설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밤 민주는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창문 쪽을 등지고 몸을 웅크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그는 간신히 잠이 들었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에는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하지만 방 안 곳곳에는 물방울이 떨어진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글쓴이와 마찬가지로 민준에게도 비 오는 날이면 반복해서 그 여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몇 번의 공포스러운 경험 뒤 민주는 이 현상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다.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소통 끝에 밝혀낸 것은 그 여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녀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을 멈추는 것이었다. 결국 민주는 공포를 이겨내고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그녀는 민준 앞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그는 비로소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민주는 비가 내리는 날이면 가끔씩 머리카락이 젖은 여자의 실루엣을 창밖에서 찾곤 했다. 어쩌면 그 여자도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